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6월 18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이 벌써 5일째로 접어들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강경 노선을 취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군사 개입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뉴욕 증시가 오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7% 내린 42,215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84% 하락한 5,982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0.91% 떨어진 19,52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0.83% 하락해서 5,223을 기록했고 AI 반도체 지수 0.7% 하락해서 1216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 VIX 공포지수는 오늘 13.03% 폭등하면서 21.6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4월 관세 폭락 때도 느끼셨겠지만 VIX가 20 넘어가면요. 그냥 사면 몇 달 안에는 무조건 먹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5일째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험이 더욱 고조된 영향을 오늘 받았는데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하루 단축하고 급거 귀국길에 올라서 이날 새벽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어서 이날 낮에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열고 이번 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할지 여부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핵심 참모들과 이란을 직격하는 방안을 두고 1시간 넘게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교전이 이날도 이어진 가운데 미군이 직접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트럼프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미네이를 제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서슴없이 이야기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또 다른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모든 사람은 즉시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중동 사태 대응을 이유로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조기 퇴장했으며 이로 인해서 한국 등 회원국들과의 무역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는 G7 회의 조기 퇴장이 휴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훨씬 더 중대한 일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소재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서 네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민간이나 미군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 Unconditional surrender 라면서 항복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이 여전히 가능하다며 외교적인 해법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미군이 개입해서 이란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방안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소매지표가 예상 밖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면서 증시에 부담을 줬는데요. 이날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7,154억 달러로 전월 대비 0.9%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6%보다도 더 컸는데요. 월가에서는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의 소비자들의 심리가 악화하면서 개인의 소비 지출을 억누를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오늘 주가의 등락률을 보면 업종별로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는데요. 중동 불안이 다시 커지면서 에너지 섹터가 1% 넘게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경고등을 켰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그동안 가장 많이 투자해왔던 오픈 AI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 오픈 AI는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 경영진은 최후의 수단으로 반경쟁 행위를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규제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엔비디아도 0.39% 빠졌고 애플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도 0.59% 떨어졌는데요. 한편 아마존은 생성형 AI와 에이전트 출시로 향후 몇 년 동안 전체 인력을 감축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프라임데이를 나흘간 확장시킨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 알파벳은 0.4% 하락했고 메타도 0.7% 소폭 하락했고 오늘 특히 테슬라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테슬라 오늘
오늘 3.88% 하락하면서 시총도 다시 한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6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에서 사이버트럭과 모델 Y의 생산을 중단한다는 보도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1년간 벌써 세 번째인데요. 팩트셋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2분기에 테슬라 출하 대수가 약 4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감소폭 13%보다는 개선된 것이지만 본업인 전기차 판매가 두 자릿수 감소세를 지속하는 것은 악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 주 출시를 앞둔 로보택시에 대한 불안감도 다시 커졌고, 이를 이유로 웰스파고가 실적 전망과 투자 의견도 비중 축소로 하향하자 주가가 빠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라이 릴리가 크게 오늘 빠지면서 월마트가 다시 시총 10위로 들어왔는데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태양광 종목들이 된서리를 맞았는데요. 이번 예산안은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보단 폐지 시점이 일부 유예됐으나 전체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존 세금 감면 혜택을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강도 높은 정책인데요. 지난해 선거에서 상원을 탈환한 공화당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태양광 풍력 발전 세제 혜택을 완전히 철회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 이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공화당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절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내년부터 태양광과 풍력 발전 투자 세제 혜택을 서서히 없애도록 하고 있고 2028년에는 세제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주거용 태양광 발전 보급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투자 세제 혜택마저 사라지면 태양광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썬런은 40.04%,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는 33.44%, 퍼스트 솔라는 17.89%, 그리고 인페이즈 에너지는 23.97% 모두 대폭락했습니다. 반면 버브 테라퓨틱스는 제약 대장주인 일라이 릴리가 주당 10.5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오늘 81.5% 폭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 총액은 최대 1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버브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심혈관 치료제를 선도하고 있는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의료기술이 기존 투약 중심의 치료에서 유전자 편집 기반의 솔루션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시사됩니다.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일정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연 가운데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8일,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 금리 동결 결정 후에 회견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좀 더 비둘기파적인 방향으로 발언을 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밤에도 혹시 모를 급격한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또 급등했는데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76.54달러로 전장보다 4.4% 상승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74.84달러로 전장 대비 4.28%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제 금 가격은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머물렀는데요. 금 선물은 온스당 3,406달러로 전장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와, 오늘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정말 더위가 벌써 어질어질합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송은투자 파이팅!